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세카의 쌤이에요. 오늘은 댓글로 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내용 중에서 시험 당일에 루틴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부 루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평상시 공부 루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평상시는 정말로 평상시, 그리고 시험 전 3달로 나눠 보겠습니다. 정말로 평상시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1, 2차 공부의 비중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의 비중을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에도 1차를 한 2에서 3 정도 공부를 했고요. 2차는 한 7에서 8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필세 점수를 올릴 때에는 필세 공부를 게을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기본 쌓기에 제가 기본 쌓기, 필셋의 기본 쌓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고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 기출 분석이 있겠죠. 기출 분석을 했는데 기출 분석 여러분 제가 위에 기출 분석 카드를 좀 올려놓을게요. 기출 분석 방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는 풀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문제 정도씩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문제를 하게 되면 풀고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출 분석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평상시에는 하루에 10문제 정도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재놓고 20분 동안 풀고 나머지 1시간 정도 저는 기출 분석을 했어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까 행동 수집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출 분석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스터디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홈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스터디로 할 때는 보통 뭐 스터디룸을 잡는 시간도 있고 사람들 간에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내에 스터디를 끝내는데 이 홈공을 하다 보면은 기출 분석을 하면은 계속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고 갑자기 막 멍 때리게 되고 시간이 그냥 술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 홈공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안에 할 건지. 저는 홈공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스탑워치를 썼어요. 스탑워치. 이 스탑워치 시간 끝나는 시간에 내가 기출 분석 다 끝내야지. 다 못해도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압박을 갖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을 해가지고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내가 기본 쌓기 위해서 하던 공부는 뭐였냐면 학원 강의였어요. 학원 강의.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필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강의부터 듣는 건 좀 추천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여기 한번 올려놓을게요.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먼저 보기보다는 내가 기출 분석을 한 2-3번 정도 해본 후에 이제 필살기 어떤 문제인지 알겠다 하는 순간 내가 부족한 과목 위주로 학원 강의를 들어도 좋겠다. 이때 핵심 강의를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 논리의 논리 퀴즈나 또는 논리 논증 모아놓은 거, 그리고 상황 판단의 뭐 법조문, 유형, 공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학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스터디. 저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데 으쌰으쌰도 되고 유지도 더 잘 됐기 때문에. 근데 혼공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타 스터디를 했었는데 언자상별로 어떤 것들을 했냐면 평상시에는 일단 언어는 줄치기 연습을 했어요. 줄치기 연습. 제가 그 독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문단을 봤을 때 어떤 게 뭐 중심 내용이 이런 게 확확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 지문 있죠. 기출 지문. 이 언어는 언자상 중에서 가장 기출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출하고 모강하고의 그 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료 상판에 비해서. 그래서 기출 지문 위주로 줄치기 연습을 했는데 단락별로 중심 문장을 줄을 치고,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무언가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한 지문을 봤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뭐 내가 1분에 본다면 1분에 본다, 뭐 40초에 본다면 40초에 본다는 걸 기준을 정해놓고 스탑워치를 켜놓고 지문을 쭉 보면서 단락별로 중심문장 내가 줄 한 줄씩 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주제가 이거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비타민을 3장 풀었었어요. 비타민 3장. 이건 실전에 시험장에 가서도 자료 해석 전에 마찬가지였고요. 비타민 3장을 풀면서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감각을 익혔었죠. 그리고 자료 해석은 제가 그 모강 문제를 좀 풀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는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새로운 감은 없거든요. 근데 모강은 항상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하고 상판은 특히 그 모강의 새로운 문제를 내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당혹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강도 풀었었는데 평상시에. 근데 이 모강도 여러분 아무 모강이랑 풀지 말고요. 그 해에 보면은 평이 좋았던 모강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하는 카페에 가보면은 다 이번에는 뭐 누구 모강이 좋았더라, 누구 모강이 좋았더라, 뭐 초반 모강은 좋았는데 후반 모강은 이상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좋은 모강의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을 쌓기 위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퀴즈를 푸는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퀴즈를 푸는 스터디가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공부의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에다가 아주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전체 점수 평균을 상쇄시키는 데 좀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퀴즈가 많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퀴즈 스터디는 뭐 퀴즈 책을 찾아보고 뭐 퀴즈 뭐 관련된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모강을 풀었어요. 모강.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박준범 강사님 모강 있죠? 이 박준범 강사님이 그 모강 시험지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박준범 강사님 모강을 보면은 웬만한 우리가 퀴즈 책이나 뭐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준범 모강을 퀴즈만 모아서 풀었고, 한 해에 보면 퀴즈를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만 시간을 재고 푼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풀었다, 그 해에 본 건 다 풀었다 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전 모강까지 계속 22년 봤으면 21년, 20년, 19년, 18년 이전까지 가도 모강 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모여있는 퀴즈만 풀어도 퀴즈 대비는 되겠다. 근데 이때 그 스터디는 뭐였냐면 어려운 건 빨리 넘기고 찍을 수 있는 거 찍고 쉬운 거 풀자라는 그런 의미의 모강 문제 풀기였습니다. 뭐 어려운 퀴즈를 뭐 빠른 시간 내에 풀자를 그런 방법을 얻는 그런 스터디는 아니었고요.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기타 스터디들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면 저희 하루 루틴은 일단 오전에는 제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머리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기출 분석을 해줬어요. 오전에 기출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후랑 저녁에 2차 공부를 하다가 밤에 스터디를 통해서 언자상 중에서 한 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학원 강의를 들었어요. 인강을 들었죠. 왜냐면 학원 강의는 사실 그렇게 큰 집중력을 요하지 않잖아요. 기출 분석이나 다른 스터디에 비해서. 그래서 밤에 저는 좀 집중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내 모든 공부를 마치기 전 1-2시간 정도는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시험 전 3달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제가 문제풀이, 기본 쌓기가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전체 40개의 문제를 운용하는 운용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운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때도 또 1차하고 2차의 공부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반대였어요. 1차를 7에서 8 정도로 하고 2차를 2에서 3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시험 전 3달도 정말 이제 시험 전 두 달에서 3달 사이 요때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시험 전 한 달 완전히 시험 임박했을 때죠. 이때 하는 게 좀 달랐어요. 시험 전 2~3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는 오전에 모강이든 기출이든 이건 이제 날짜별로 섞었고요. 모강이든 기출이든 40문제씩 언자 또는 뭐 자상 뭐 요렇게 돌아가면서 2개를 풀었어요. 2개를 풀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거죠. 오답 정리하는데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오답 정리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위에 카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오답 정리를 하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오답 정리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차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한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하루에 3개씩 풀었어요. 하루에 3개씩 풀었는데 언자상 중에서 오전에는 언자를 풀고 오후에는 식사하고 나서 상판을 풀었어요. 그렇게 상판까지 풀고 나면은 거의 한 3시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휴식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때는 뭐 남은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때는 휴식을 취하거나 컨디션 관리를 많이 했어요. 이때는 2차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암기장을 외우는 정도 암기하는 정도만 2차에 투자를 했었고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컨디션 관리를 해서 사실 긴장은 제일 되지만 시험 전 한 달이 제일 쉬운 기간 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서는 제일 좀 이제 편안한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던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 내용은 제가 했던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취사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